안녕하세요. 마케팅 데이터 사이언스 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챗GPT를 활용해서 고객 리뷰에 대한 감정 분석을 수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감정 분석은 해당 텍스트, 즉 리뷰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판단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고객 리뷰나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같은 텍스트 데이터가 많이 생성되고 있죠. 이걸 챗GPT를 활용해서 빠르게 분석해서 소비자의 반응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고객 반응이나 시장 트렌드를 빨리 파악해서 마케팅 전략이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는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 모델이나 딥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결과를 긍정인지 부정인지 원하는 결과를 예측해야 됐지만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이 등장하면서 이런 작업이 훨씬 간편해졌는데요. 챗GPT는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서 별도의 추가 데이터를 학습시키지 않아도 텍스트 요약이라던가 번역, 감정 분석 등의 자연어 처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챗GPT를 활용해서 고객 리뷰 데이터에 대한 감정 분석을 수행하고 또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해서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해서 분석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챗GPT로 감정 분석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메이크 등의 자동화 툴과 연계해서 감정 분석을 수행하는 자동화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준비물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 사용할 모델은 그 코드 인터프리터 기능이 있는 챗GPT-4o고요. 그리고 여기 감정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셋은 네이버 쇼핑몰 리뷰를 모아놓은 네이버 쇼핑몰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구글에서 제가 미리 본 건데 구글에서 네이버 쇼핑 txt라고 파일이라고 치시면 그 네이버 쇼핑 리뷰 데이터를 모아놓은 요 기터브 저장소 웹투민 커퍼스라는 요 기터브 저장소가 뜨고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파일이 너무 커서 보여줄 수 없다고 바로 보여줄 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상위 폴더로 가보시면 이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 쇼핑몰 데이터고 20만 건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후기와 함께 별점도 수집을 했다고 하고 별점이 3점인 경우에는 그래서 긍정 부정으로 분류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그 제외했다고 해서 4.5점과 1.2점의 비율이 1대1로 가깝게 샘플링된 데이터라고 합니다. 요거를 그러면 돌아가서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몇 번 받아봤죠? 원래 txt 파일이 지금 업로드가 되고 있는데 텍스트 파일이 그 코드 인터프리터에서 지원되는 파일 형식이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게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는 CSV 파일로 변환을 해서 첨부를 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는 될지 모르겠는데 오류가 났는데요. 이거를 CSV 파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여시고 엑셀에서 저 txt 파일을 일단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불러오시면 되고요. 텍스트 마법사가 뜨는데 그 필드, 컬럼과 아니 탭으로 구분된 txt 파일이 맞고요. 그래서 지금 미리 보기도 문제가 없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이제 엑셀에서 txt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걸 그러면 CSV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폴더의 이름은 그대로 두고 형식을 지금 CSV UTF-8로 변환을 해서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형식이 바뀐 데이터를 챗GPT에 첨부를 할 거고요. 이 파일 크기가 19.7인데도 첨부가 안 되고 형식도 그런데 왜 txt 파일이 첨부가 잘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CSV는 잘 첨부가 됐고요. 그럼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할게요. 물론 데이터셋을 그냥 불러와줘 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가끔가다 이게 영어로 시작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드 인터프리터가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을 해서 결과가 바로 나왔는데 첫 번째 행은 그 평점 같은 데이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실제 고객 리뷰 텍스트라고 하는데요. 근데 요 인터랙티브 표를 보시면 컬럼 이름이 없어서
요렇게 지금 첫 번째 행이 컬럼 위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 컬럼 이름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감정 분석을 할 건데, 저희가 이 4.5점은 긍정이고 1.2점은 부정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챗GPT가 분석한 거를 정답을 정확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실제 라벨도 그 기준으로 해서 하나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컬럼을 추가해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컬럼 이름이 설정이 되고, 그 말한 대로 4.5점이면 긍정, 부정 이렇게 설정해 달라는 로직이 작성된 것 같은데요. 실제 라벨이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요거를 정답 라벨로 해서 챗GPT가 감정 분석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성능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분석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그냥 파일 전체에 대해서 각 행에 대해서 그 챗GPT한테 감정 분석을 해줘 해서 딱 해주면 좋을 텐데, 이게 파일 크기가 크면은 인풋 넣을 때도 오류가 날 수도 있고, 또 아웃풋 토큰은 더 작아서 챗GPT가 이게 답을 생성하다가 답변이 길어질수록 이상해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00개를 해도 오류가 날 때도 있고, 그래서 50개씩 끊어서 감정 분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데이터를 이게 복사를 해서 수동으로 불어넣는 방법도 있는데, 한 번에 이렇게 첨부 파일을 해서 넣으면 데이터 전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달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분석하는 내용을 바로바로 파일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출력을 할 수 있으니까 첨부 파일을 사용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감정 분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분석을 해줘. 근데 또 챗GPT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보니까 추가 지시사항을 넣어야 되는데, 얘가 뭐 사전에 정의된 단어를 사용해서 뭐 예쁘다 이런 단어가 있으면 긍정, 뭐 싫다 이런 게 있으면 부정, 이렇게 하는 로직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지시문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개 단어로 대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50개 데이터를 리스트에 담더니 각각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주는데요. 50개가 나왔죠. 1번부터 50개까지 확인을 하시고, 요거를 그러면 그 아까 데이터 엑셀 파일에 새로운 예측 라벨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펼쳐서 볼게요. 그래서 표를 펼쳐서 보시면 실제 정답이 참고할 수 있는 정답이 있고, 챗GPT가 예측한 라벨인데 요 옆에 새로운 라벨로 지금 생성이 됐고요. 그러면 요거를 추가로 50개를 더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요번에는 뭐 뒤에 뭐 실제 라벨을 사용하거나 이런 말을 붙이지 않는 게, 앞에서 이미 진행한 작업에 대해서는 챗GPT가 동일한 작업을 수행을 할 때 그 프롬프트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분석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50개를 역시 리스트로 불러와서 저렇게 감정 판단을 해주는데요. 네, 그러면 예측 라벨로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챗GPT가 이제 엉뚱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넘버링 같은 경우에는 좀 확인을 항상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50개를 보여주는데 네, 1번부터 100번까지 나와 있으면 되겠죠? 네, 1번부터 100번까지 감정 분석이 됐고요. 얼마나 예측을 잘했는지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해달라고 할게요. 여기 프롬프트 예시가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눌러서. 그래서 10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는데 66%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 결과가 60%에서 90%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별로 좋게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결과를 좀 틀린 경우를 좀 살펴보면 어떤 경우에 틀렸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립이라는 말을 썼네요. 긍정 혹은 부정 2개 단어로만 대답해 달라고 했는데 꼭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립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왜 틀렸을까요? 중립이라는 말을 주로 써서 틀린 것 같고 네, 요거 왜 틀렸는지 볼까요? 채집통이 결착이 안 됩니다. 결착 부분과 모서리 부분을 깎아냈더니 겨우 결착됐습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별점 2점이어서 부정인데 챗GPT는 이거를 왜 긍정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해당 제품은 불량 이슈 같고요. 보내기 전에 테스트를 하고 보내주세요. 부정인데 왜 이거를 긍정으로 분류를 했는지 뭐 어떤 헷갈릴 만한 단어나 문맥상이 있는 게 아닌데요. 그 다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감정 분석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라면과 예측라면 일치율을 높이는 방법. 지금 요걸 추가적으로 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겠죠? 다른 경우 저희가 같이 분석을 해봤는데 챗GPT는 뭐라고 할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보면 34개가 일치하지 않는데 비교적 긍정적이어도 실제로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 보온 기능 짱이라는 말 때문에 긍정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별점 기준으로는 부정으로 분류된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는 부정이었다. 그 다음 중립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그 다음 그런 표현이 뒤섞인 경우에는 또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네, 이 성능을 올리려면 그 중립이라는 말을 쓰지 않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감정 분석을 해보았고 그러면 이제 주요 키워드를 한번 추출을 해달라고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0개 행식 진행을 할 건데요. 네. 맨 처음 50개 리뷰에 대해서 주요 키워드들을 추출했죠. 그냥 이 키워드를 추출해달라면 챗GPT가 뭐 자기가 사전을 만들어서 그 사전에 있는 단어들만 추출하거나 머신러닝 모델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추가 지시사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키워드가 추출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1번부터 48번까지인데 50개 데이터여야 되죠. 그래서 50개 네, 그러면 요거를 또 주요 키워드라는 새로운 컬럼에 추가해 달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 키워드들은 각 리뷰에서 핵심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나타내는 단어로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감정이나 의견이요?
네. 지금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케터나 실무자가 주요 키 리보 이 리뷰들이 너무 많은 다 읽어보기 힘들 때 주요 키워드만 파악해도 지금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어떤 고객들의 감정이나 의견이 있다라는 걸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한 개 제품이 아니라 네이버 쇼핑 여러 가지 제품이어서 키워드들이 너무 분산되는 경향이 있지만 한 개 제품에 대한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수렴하기 힘든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시면 빨리빨리 어떤 가성비라든가 요런 불만 사항이 있다면 빨리빨리 파악을 할 수 있게 어떤 내용이 주로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키워드만 보셔도.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의견에 빨리빨리 대응하고 싶다면 부정으로 된 경우, 실제 라벨이 부정인 경우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요거를 추가적으로도 그러면 분석을 마찬가지로 해 보겠습니다. 음. 이번엔 앞에서 한번 했던 거니까 두 개를 합쳐서 수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근데 결과가 너무 길어지면 챗GPT가 중간에 또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이렇게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가 지금 1번부터 저희가 100번 50개, 50개씩 100개까지 했죠. 그래서 100개까지 데이터가 잘 나와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요 주요 키워드를 물론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빠르게 파악하는데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요거를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클라우드는 요 단어들이 빈도수가 많은 걸 크게 나타내 주고 빈도수가 작은 거를 작게 나타내 주는 어떤 텍스트 지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바로 어떤 단어들이 어떤 의견들이 대세 중시되고 있는지를 바로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 창을 닫고 주요 키워드를 그 분석 결과 나온 키워드들을 다 모아서 빈도수가 가장 많은 단어가 가장 크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역시 코드 인터프리터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글이라서 이게 깨지거든요. 이게 한글을 지원하지 않아서 영어 외의 폰트들은 깨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글 폰트를 업로드를 해서 저 워드 클라우드에 요거 글자가 깨지는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눔 코딕 그 폰트를 업로드를 할 텐데 나눔 코딕이 그 네이버에 가시면 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그게 TTF하고 OTF 이렇게 형식들이 있어서 TTF를 업로드를 하려고 그냥 바로 TTF 다운로드라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이버에서 다운로드 받아도 되는데 그 TTF, OTF 여러 가지 형식들이 섞여 있어서 그 TTF만 모아놓은 요 두 번째 블로그에서 바로 요 TTF 파일을 폰트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다운로드가 받아졌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챗GPT한테 첨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목도 한글이라서 요게 같이 수정이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그 주요 클라우드들이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가 됐는데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 제목도 깨졌는데 업로드한 폰트로 그래프 제목도 다시 써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 제목의 폰트 패스를 다시 업로드한 폰트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제목을 설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제목까지 수정을 했고 이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그 시각화를 해 보니까 불편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제품이 어떤 한두 개의 제품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카테고리 의류가 아니라 여러 쇼핑몰 네이버 쇼핑의 제품들의 리뷰가 섞여 있다 보니까 그렇게 카테고리가 분산되는 느낌은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공통적인 어떤 의견 키워드는 불편하다. 그다음 선물, 배송 관련한 거, 그다음 사이즈 관련, 배송 지연, 빠르다, 느리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배송이 고객들한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 사이즈 문제, 그다음에 재구매 관련한 문의 이런 것들이 네이버 쇼핑몰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키워드, 주요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각화를 해봤는데 이 결과를 표로도 한번 수치적으로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러면 네. 제대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재구매라는 말이 아까 가장 많았나 봐요. 여기 재구매가 제일 요쪽 크게 있고 불편, 배송, 사이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수치적으로 확인을 해 봐도 재구매라는 말이 가장 많고 사이즈, 불편, 배송 요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 콤마가 없어서 이걸 합치면 배송도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몰에서 제품과 상관없이 카테고리가 상관없이 가장 많은 고객들의 관심사는 어떤 사이즈라든가 배송이라든가 재구매 그렇게 언급된 단어가 많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챗GPT를 사용해서 고객 리뷰 데이터를 감정 분석하고 주요 키워드도 추출해서 그 결과를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해 보았는데요. 이번 실습을 통해서 고객 리뷰나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같은 고객들의 의견과 반응을 챗GPT로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챗GPT로 고객 데이터 분석하기는 이번에 제가 출시한 챗GPT로 마케팅 데이터 분석하기 책 내용의 일부인데요. 지금까지 올린 데이터 분석 영상을 모두 정리해서 챗GPT로 데이터 분석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와 다양한 실습 예제를 제공하니까요. 데이터 분석 실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